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원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한 풍산 최경철 교도와 함께합니다. 풍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풍산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원불교를 만난 특별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쌀 전문가로서의 인생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풍사님을 뵈면서 쌀 전문가뿐 아니라 이렇게 멋진 또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잠시 이 풍사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좀 소개를 들을까 하는데요. 작품 몇 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저기 금강산에 가서 제가 직접 그게 사진을 찍어온 그 만물상의 전경인데, 이제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좀 집어넣어서 그림의 어떤 그 여백을 좀 살린. 실제 금강산을 다녀오셔서. 그래서 실제 그 제가 저 금강산 만물상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세계 최고의 명산이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음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운남성에 갔을 때 제가 그 성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예, 중국 운남성에 주로 그 돌이 아주 무성하게 서 있는 그 소위 돌의 수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그 중에 특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그 장면이 있어서 그때 사진을 찍어 온 것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 저기도 이제 여러 가지 여백은 제가 넣은 것이고요. 예. 다음 작품은? 이것은 어디 설경을 그린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멋진 풍경이고. 이것은 홍도, 저희 홍도 유명한 관광지 낯익은 풍경이네요. 홍도의 모습이 정말 홍도도 저렇게 섬으로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기에 아주 좋은, 아마 저 장면이 가장 아마 명장면. 물결이 직접 막 흘러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되고요. 예, 이것은 폭포가 어느 저기 계곡인데, 지금 내가 계곡을 잊어먹었는데, 거기에 가을 계곡 풍경입니다. 정말 저기도 경치가 좋아요. 예. 네, 그렇군요. 좀 사진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림은 언제 그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림 그렸다고 했으니 과언이 아니니까 그림에 좀 소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늘상 그림을 그려왔고, 초등학교 때도 다행히 그 미술 교사가 담임 선생으로 6학년 때 들어와서 그분이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받고 이 그림 그리고 해서 그림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고 그렸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경주중학교에서 미술부 활동을 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술하고는 제가 잘못했으면 미술대학을 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마 고등학교 때 좀 많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때는 그림을 좀 못 그렸어요. 네. 그래도 뭔가 미대에 가고 싶은 어떤 꿈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또 예술하는 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대 가는 건 적고 내가 평생 동안 삶의 여유로 가지겠다. 그림은 내 옆에 항상 여유로 내가 늘상 그리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경치가 다 그림으로 보여요. 저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이제. 실제 대학에 가셔서도 이 미술부 활동 작품 사진 그렇죠. 하셨다고요? 이제 대학에 가서 군대 3년간 복무하고 돌아와서 복학하고. 그래서 이제 농대에서 브루아트라고 하는 미술부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년 2차례 전시회를 열면서 네. 이제 거기에 모이는 학생들은 되게 그림에 평소에 소질도 있고 또 미대는 안 갔지만은 고등학교까지 미술 활동도 하고 했었던 네.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그렇게 함께 했었죠. 네. 그때부터 전시회를 하고 뭔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게 멋진 작품들을 또 전시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교단 활동을 하면서도 또 계속 작품 전시회가 또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이제 후배들이 전시회 할 때 제가 한두 작품씩 이제 찬조로 내고 한번 그럴 정도로만 네. 이제 그림을 그려오다가 그게 우리 원불교에서 전국 그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원불교 미술제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20회 미술제 때 경기도에서 열으라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제20회 그 원불교 미술회를 그게 아마 2008년도 같은데 그때 성공적으로 하고는 거기에 참여했던 경인 교구 회원들 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예. 한 20명 정도 해서 이제 출발한 것이 경인 원미술이네. 예. 네, 창단을 그래서, 하시고 초대 회장이 또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회장을 못, 제가 없으면 회가 뭐 없어진다고 그럴 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또 서로들 부담도 되고 하니까 매년 할 수는 없고 경년으로 예. 지금까지 4회, 내년이면 이제 5회를 열어야 돼요. 예,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풍사님의 그 정성과 또 그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아마 식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시회가 있어야 또 억지로 그래요. 그렇죠. 예, 사실 한 교구에서 이렇게 원미술인회를 창단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경인교구, 경기 인천교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전시회 열려고 돈을 회장이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쌀 관련되는 회사나 뭐 이런 데에 그 도록에다가 네. 광고 내주고 협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도 그 한 번 쌀 전문가에서 번 돈을 이제 경인교구 미술인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도 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근근히 그냥 전시회를 꾸려온 건데 풍사님만의 특별한 화법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소위 말하는 순수 미술 쪽이고 뭐 그 실경산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원래 유화로 제가 유화나 이런 쪽에서 서양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동양화도 그냥 관념산수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치를 보고 스케치하거나 사진을 찍어 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또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여백도 살리고 이래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그게 엄청난 예술가거든요. 그 자연의 예술적인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림에다가 담고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이 미적인 그런 여유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풍사님의 그 주 재료가 되는 자연을 찾아서 그동안 많이 여행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여행을 하면 항상 이제 사진기를 들고 모든 경치가 다 그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 눈에 봤을 때 그림이 될 수 있는 경치들이 보이면 항상 그 사진을 찍어서 모아두고 그 그래서 뭐 이 이외에도 뭐 남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해서 작품 그동안에 뭐 한 것이 아마 한 50점 정도는 될 거예요. 예. 뭐 여기저기 주고 뭐 다 네. 해버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한 연암 작품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한 건 예.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직접 정말 어찌 보면 그 애지중지해서 그린 그림을 남에게 준다는 것도 이 애착이 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냥 선뜻 주기 뭐 쉽지 대개 않을 이제 텐데. 인연이 있는 사람들, 네. 선후배 관계나 뭐 이렇게 직장의 부하 직원들 중에서 이제 특히 사람들한테 제가 저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예. 각각 즐길 네.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예, 사실 이 종교도 예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또 그림이나 음악, 무용 뭐 이런 예술을 통해서 그 종교를 잘 표현하고 더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인 원미술인회는 뭐 특별히 원불교의 교리나 이런 걸 이렇게 맺어가지고 전시회를 하질 않고 저희들 스로건이 맑고 참되고 아름답게 해요. 우리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지키면서 네. 원불교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무슨 그림이나 무슨 글씨든지 그냥 그게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요구를 했지. 거기다가 뭐 자꾸 주제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 교법이 자기의 스며들었죠. 교법 정신이 저절로 그냥 그 속에 담아질 수 있게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원불교인이라고 뭐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그림을 보는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마음의 나타남이 있고 그렇죠. 글씨도 그렇고 물론 그런 어떤 테크닉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저런 걸 그려내기 때문에 제가 또 저 그림을 다시 그리라 그러면 그대로 못 그려요. 네.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 거기서 내가 하고자 했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게 100% 만족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림이라는 게 다 보면 어디가 조금 부족, 여긴 요래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면이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만족한 그림은 사실 없어요. 예술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예술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예술 행위를 하면서 선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예, 어찌 보면 풍사님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 선하고 기도하는 그 심경으로 일심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완전 일심. 어떻습니까? 완전 일심이고 오롯하게 내가 그 그림 속에 뭔가를 이것도 하나의 풍경이지만은 그 속에 소위 말하자면 진리의 체를 중심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용을 중심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자연 있는 그대로는 도고 자연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리고 자연 있는 그대로를 살려 옮겨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니까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몇 번의 시련도 사실은 겪으면서 나와요. 진통이란 게 항상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수원교당 교두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또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풍사님은 교단 내에서도 참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수원교당에서 덕실한 그런 신앙 수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교당과는 어떻게 또 인연이 되셨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수원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원교당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는 뭐 그냥 처음 사축이제나 참여하는 교도로서 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중앙을 맡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직책을 맡게 되니까 자연적인 이제 거기에 부담이 돼서 책임이 따르니까 하고 뭐 단장이 되면 지금도 아직 제가 원로단 단장을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도 회장을 역임하시고 나서도 원로단 단장을 또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단일을 하면서 우리 교리 공부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끄는데 또 제가
빠져버리면은 어려우니까 자꾸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네. 뭐 제가 능력이 닿는 한은 계속 맡아서 교당 일에 제가 네. 도와드리고 해야죠. 예. 수원교당 그러니까 다니신 지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원기 입교하시면서부터 66년에 입교하고 한 40년 가까이 된 거? 그렇죠. 예. 40년 가까이 예. 되죠. 뭐. 수원교당이 지난해에 또 새롭게 본부식을 갖고 정말 또 교화의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수원교당에서 교도로 처음 사축이제 참석하는 교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교도 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수원교당 역사와 함께하면서 굴곡도 많고 잊지 못할 추억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좀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많죠. 그러니까 처음 교당 지어질 때부터 이제 예. 다시 또 새롭게 지을 때 제가 뭐 크게 많은 역할은 못했고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교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전 공부를 함께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구 단위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큰 일을 치를 때 네. 나름대로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네. 그렇게 노력해온 것 네. 뿐입니다. 사실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가 제일 우선돼야 그러니까. 예, 교화도 되고 또 봉공 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공부, 교리 공부 또 교법 공부를 탄탄하게 하는데 우리 풍사님이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교도 부회장, 회장으로서도 우리 수원교당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 함께 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느끼는 보람 뭐 이런 것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만나서 이제 우리 여자 교도보다 남자 교도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교도들끼리 처음에는 서로 이제 어떤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이렇게 자주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임을 그때 입교하고 몇 년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청운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는 1년 정도는 이제 총무로 딴 사람을 회장을 시켜서 이렇게 회를 추진하다가 이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계속 교당 청원회 아마 원불교 전국 청원회의 어떤 그 태동하고 시작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이렇게 수원 교당 청원회가 오래된 그것들도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지만은 이제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 속에서 서로 이제 여행 겸 봉사활동 겸 그렇죠. 하면 이제 유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냥 와가지고 뭐 이렇게 법회만 참석하고 헤어지고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법정이 돈독해져야 법정이 그 속에 공부도 있어야 하고 공부도 공공도 하고. 하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원교당은 개교당에서 청운회가 먼저 일찍이 발족이 돼서 여러 봉공활동들도 함께 하고 그러셨네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봉사활동 할 때도 원불교 기관 중에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딘가 예. 찾다가 보니까 장수수양원이더라고요. 네. 수원에서 장수까지 가신 장수까지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1박 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 좌선도 하고 소위 말하자면 이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하면서 훈련하면서 예. 예. 그렇게 공부와 봉사가 함께 어우러졌네요. 예,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예, 그렇군요. 아마 지금도 그 당시 그렇게 먼 곳을 왕래하면서 봉공 활동하며 공부했던 이 청운회를 지낸 분들은 지금 만나면 뭐 끈끈한 법정이 대단하겠는데요. 지금은 뭐 교당에 전부 다 기동 중진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예. 진짜 다 회장도 하고 뭐 계속 그랬던 사람들. 네. 지금도 이제 예.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네. 그렇게 교당 청운회장으로 또 시작을 해서 수원 교구에서도 교의회 부의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랬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뭐 수석 부의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할 때 뭐 사회도 보고 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공부심이 좀 있으니까 네. 교회 의장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잘 맞아서 지금 대원에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예. 그 덕산 최병호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도 회장들 모임을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정정 공부를 하고 예. 또 같이 함께 식사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풍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풍사님이 모임을 갖고 하는 데는 늘 공부가 뒤따른 생각이 들어서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교도님들이 친밀하게 만나서 밥 먹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 가장 바탕에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끝까지 오래가는 모임이 되고 우리 원불교만의 독특한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운회도 그렇고 이렇게 각 교도 회장들 간의 모임도 그렇고 또 수원 교당에서의 그런 공부 모임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궁금한 것이 그분들이 좀 공부에 재미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교리 정전을 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는데 우리 풍사님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또 하다가 좀 지치고 좀 그런 분들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공부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뭐 별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제 서로 이렇게 회장들 모임에서는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정전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교구의 어떤 교단적인 일이나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상의할 수 있고 또 그때로 보면 교단 간에 무슨 조금 불미한 일로 이렇게 뭐 알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중개 역할도 네. 좀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도 있고 해서 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교당 청원회는 굉장히 일찍 시작했지만은 교구 청원회는 상당히 늦었어요. 그게 한 2002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을 맡아서 교구 청원회를 구성하고 그때 아마 7교당인가 뭐 이제 그렇게 그 해서 각 청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게 7개 안 된 것은 이제 그 결성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새삼 훈련을 시켰어요. 1박 2일로. 예, 교당별로. 아니 전체를 모아. 전체가 함께. 네, 전체 모아가지고 그때 많이 모였을 때는 한 50여 명도 모이고 적게 모여도 뭐 하여튼 35명 뭐 이런 정도로 모여가지고 이러면은 선진님들 모셔서 그 법설도 듣고 그래서 1박 2일 그때부터 새삼 훈련을 했어요. 경기도 경인교구 청운회는. 단순히 그냥 뭐 교구 내에서 이렇게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삼 정전 마음 공부에 참여를 해서 스승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훈련이 진행이 됐네요. 예, 그때 용사님도 모시고요, 예. 과사님도 모시고요, 많은 분들 많이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정기 훈련만은 알차게 좀 새삼 훈련을 했죠. 교당에서 또 교구로 이어지면서 우리 풍사님의 어떤 교화에 대한 생각, 교단에 대한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도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그 단 구성 훈련, 이 미래에 우리 원불교가 지향해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제가 지금 그게 라오스에서 뭐 거기 농업 전문 학교를 세우고 뭐 하는 일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그냥 무산돼 버렸는데, 그때 할 때도 내가 라오스에 만약에 학교를 써서 뭘 하면은 이 학생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10인 1단의 모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하나하나가 또 단장이 돼서 또 한 단을 운영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교당을 여기저기 지어서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종합 정기훈련을만 시키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훈련은 하나만 어디 적당히 세우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교단이 하질 않으면서 뭐 이렇게 네. 우리 교포 미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거의 정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대사회적인 훈련 지침서라도 좀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때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 네. 아직 그거 이제 전부 영문어를 번역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 기본 그걸 이렇게 한번 내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을 조금 해보기도 했어요. 네. 풍사님은 40년 가까이 수원교당에서 교도로서 신앙과 수행을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교도로서 활동하면서 늘 빼놓지 않고 항상 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교리 표준이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이고 수행이고 또 그것이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 있고, 뭐 그것이 또 교도로서 그 교당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활동에서 내가 원불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세로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철저하게 이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훈련을 스스로 네. 하고자 노력하는데, 아마 제가 거의 하루에 4~5시간은 거의 그 영육상전의 수양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4시에서 4시 반 사이인데, 저녁에 자는 시간이 이제 10시나 10시 반에 자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한 4시간만 자면 거의 충분해요. 예. 일어나면은 예. 이제 좌선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나. 예.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독경까지 합치면 네, 되게 그래 네. 돼요. 예. 실제로 앉아서 명상에 드는 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가 이제 한 30분 또 차지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제가 아마 좌선은 시작한 것이 거의 30년 이상 꾸준히 아마 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매일 새벽마다 1시간 매일 이상 새벽마다. 좌선하신 거예요. 예. 전에는 교당에 나가서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거의 아마 빠지지 않고 했고, 그리고 선 끝나고 이제 선 요가를 한 40분 하는데 그것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교당에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제 내가 좌선 끝나면 방에서. 네. 선요가는 뭐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그냥 예. 제가 지금 한 예. 서너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개발을 하셨어요.
이제 기존에 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저항에 예. 맞는 거를 예. 이제 몸에 맞는 걸로. 몸 전체를 하여튼 머리, 네. 손 끝에서 발끝까지 뭐 풀어주고 아. 이완시키고 뭐 하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네. 확립된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선요가도 2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요. 하루에 그래요. 40분씩. 예. 거기에 이제 조금씩 뭐 한두 가지 중간에 보탠 것도 네, 있고 하지만은 네. 그렇게 해왔고 제가 학생 시절부터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해오는 게 냉수마찰이에요. 아침마다 냉수 예, 마찰 아침에 하세요. 이제 거기 네. 선요가 끝나면 지금 네. 냉수마찰 하는데 이제 세수하면서 그것도 냉수마찰 하면 보통 한 40분 걸리죠. 그러니까 몸 전체를 이렇게 네. 냉수로. 아니 이렇게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저는 강원도 군대 생활할 때 네. 양구 그 골짜기 가장 얼음 깨고 추운 곳에서 얼음 깨고 근무를 아침에 하셨는데. 저는 예. 아침에 그때 그 교육계이기 때문에 이 점호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혼자 산골에 올라가가지고 얼음 깨고 냉수마찰 그러니까 군 시절에도 냉수 마찰을 할 잊지 저- 않고 할 하신 정도로. 거네요. 예. 그냥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했으니까 네. 그것이 아마 거의 매일 아침 특별한 경우를 비하고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특별히 냉수 마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나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특별한 것 모르는데 같아요. 네. 한 번 시작하니까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몸 전체를 네. 이 냉수로 문지르는 거니까 한겨울에도 뭐 거의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감기도 별로 모르고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나이보다 좀 이렇게 젊게 보이는 것도 나는 그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냉수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 때부터 피부의 네. 노화가 음. 아마 제 피부를 아마 조사하면 한 40대 피부 정도 될 정도로 아. 그러니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네. 효과가 네.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네.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그 시간을 메꿔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영육 쌍전에 공부를 그냥 겸비를 그렇죠. 하고 계시네요. 아침 예. 3시간은 완전히 영육상전에 음.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디 내가 출장을 가든 네. 해외에 나가든 네. 해외에 나가도 항상 해외 나가도 냉수 마찰하고 그럼요. 좌선하고. 그거는 예. 이거는 이 3시간 과정은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꾸준히 해왔고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을 아직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이 없을 네. 정도의 건강을 네. 유지하는데 정신 건강, 기본이 육신 건강을 되어왔고 아울러서.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좌선할 때 정전 한 페이지 이제 한 장씩 읽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제가 쓰기 시작한 게 사경을 사경한 게 아마 한 12년 넘었나. 제가 전체적으로 네. 정전, 대종경, 정선종사, 법어, 교사, 세전, 그다음에 교헌, 예. 그다음에 성가 뭐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써요. 원불교 전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쓰시는군요. 네, 전체를. 예. 그게 지금까지 한 4번 썼을 거예요. 그 전체를. 네. 왜냐하면 교훈도 그 속이 전부 다 우리 그렇죠. 교법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게 아주 교법이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그게 정성스럽게 썼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거기 거의 일심이 집중된 상태로 그러면서 저는 그걸 왜냐하면 한자로 쓸 수는 한자로 쓰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의미의 깊이를 쓰면서 공부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한글뿐 아니라 좀 한자로 써야 될 부분은 한자로도 쓰고 그래서 제 거예요? 경전 사경은 다 한자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내가 그 한자를 잊어먹었잖아요. 네. 그럼 사전 찾아서 다시 메꾸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왜 한자를 내가 굳이 그 집어넣어서 쓰느냐는 뭐냐 하면 대종삼의 교법의 깊이를 내가 쓰면서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네. 우리말로 쓴 거하고는 달라요. 기분이 예, 완전. 예. 이제 그렇게
그게 제 일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녁에 이제 참회 반성해서 일기수거한 거. 그게 하루 마무리고, 이제 잠잘 때는 연불 하면서 그냥 저절로 잠자게. 네. 그렇게 습관화를 시켜요. 예. 왜냐하면 내가 열반에 떴을 때 청정일념으로 간다는 일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저기, 말은 뭐 청정일념 그러는데 내가 죽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연 내가 청정일념이라는 걸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거의 무의식 속에도 그냥 저절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사 해탈. 정말 생사 공부를. 그거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그 합리성에 안 맞은 일은 수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진리라는 게 대종사님이 뭐 진리를 깨치면 코 붉게 묻어도 쉽다고 한 말씀이 아주 그냥 실감나게 제가 느껴져요. 네, 그런 일과를 수십 년째 지켜오면서 정말 청정일념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를 연말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풍사님 인생에 있어서 참 내가 그때 그 취사를 잘했지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생각해도 참 뿌듯한 그런. 근데 그 운명이라는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왜 비없이 개발하는 데 들어섰고 일생 동안 그랬고 아직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내게 주어진 사명처럼 생각되는데 정말 그 일이 처음부터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선택이 됐고 거기에 들어섰고 계속 했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좋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불교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저절로 그렇게 들어서고 거기 들어서서 그게 아마 다 전생의 인연들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어울리고 대산종사님하고의 인연도 전생의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당신은 저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나. 왜냐하면 원자로 삼으셨다는 자체는 제게 대한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해서 당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리를 그걸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도 맞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활동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맞고 그래서 이것은 다 인과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제가 그냥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대산종사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는 어떤 지금까지 끈도 이 대원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대원의 활동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 그 대원회가 조금씩 더 좀 크게 발전하면서 그 교단의 또 역할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또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 회원들 지금 나이도 많고 실제로 무슨 뭐 기업을 운영해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을 시키려면 전문 기업인들을 우리가 발탁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제 우리 회원들 지금 이제
박광철 그 지금 가락교당 교도회장이 지금 그 영촌 산업의 회장을 맡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대원의 네. 모임이 네. 4주째 일요일 날 4시에 모여서 이제 우선 기도부터 해요. 우리 대공장 건설 관련해서 뭐 그 기도 명칭은 거창하게 이제 원불교 세계 교화예요. 우리가 그 밑바탕 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거기 그 기도문도 제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모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리 공부 좀 하고 이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정전 대의를 가지고 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사님이 아마 그 주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테라원이라고 해서 네. 그 식품부의 영촌산업 내에 이제 테라원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걸고 지금 그 2가지씩 하나는 담백한 하루라고 하는 그 마치 우리 저 경옥과하고 유사한 그런 그 건강 식품 하나 하고 개발을 하셨어요. 그거가 마침 이제 그걸 함께 해주는 그 우리 단 회사 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돌자반 김이라고 해서 그 왜 아이들이 이렇게 김가루에 네, 밥에 비벼 네. 먹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게 지금 담백 돌자반 김이라고 해서 그 식탁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본공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 단계인데 이제 이것부터 점점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어떤 걸 구상할까 생각을 지금 항상 하고 있는데 무슨 식품으로 점점 추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전부 이렇게 요즘은 다 공장 안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OEM으로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맞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공장이 필요할 시기가 되면 이제 공장을 세우겠죠. 그런 어쨌든 지금 대원회가 설립한 영촌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가공식품 쪽으로 특히 이 새로운 동물 단백질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특히 이 대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식품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왜냐하면 그 환경에도 오염도 많고 뭐해서 그 곤충을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 그게 단백질이 굉장히 양질이고 좋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식품에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살생은 살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백질 우리가 섭취하려면 어차피 식물성 단백질 이외에 동물성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거든요. 거의. 그러나 이제 그런 상품들 뭐 한정된 건 아닌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경제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그 대공장 건설을 하는 그 정신은 뭐 우리가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개발해서 우리 후진들한테 물려주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긴 하지만은.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군요. 그래서 나가는 길을 정말 돌다리 두드리는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보태 나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네, 대원회에서 준비하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원 미술인에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풍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일들 바람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인 원미술인회도 누구한테 좀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마다 경년으로 지금 전시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열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네. 우선 이제 그 미술관 전시회장 빌리는 것부터 지금 바로 지금 연말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저도 저 나름대로 또 그림도 좀 틈나는 대로 그려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 내년이면 제가 77세가 돼요. 네. 그게 희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내가 희수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접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년마다 지금 경인 원미술인회 회원전을 열어야 되니까, 네. 이제 회장으로서 그거는 이제 5회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 인천 교구 원미술인회 전시회를 이제 5회째 준비하고 있군요.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준비하면서 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풍사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잘 또 준비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함께 출연 소감도 전해 주실까요?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송구하네요.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내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왔고, 제 바람은 우리 소위 새로운 종교인 이 원불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더 대사회적인 그런 기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든 간에 종교가 합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네 종교는 내 종교는 그대로 살아있대. 그 속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아마도 원불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이 대담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지나온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자체 그대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돌아보니까 행복한 네. 시간을 내가 가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풍사님 준비하신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을 내고 그림을 그리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원불교 교법을 알리신 풍사님,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산종사님의 은자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공부인이죠. 수원교당 풍산 최경철교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